저는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88세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88세인데도 아직 혼자 살면서 매일 아침 산책하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는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70대 중반만 해도 지금의 여러분처럼 약을 챙겨 먹고 가끔 운동도 했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던 최악의 습관들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 동안 수천 명의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빠르게 망치는 5가지 습관만 고치면 여러분도 저처럼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안타깝게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확률이 90%나 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이 습관들 때문에 10년, 20년 일찍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저도 75세 때는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를 하고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쉬운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동년배 중에서 가장 건강하시다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발견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단 20분이 여러분 인생에 남은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비밀은 영상 마지막에만 공개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들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TV 앞에 앉고 식사 후에도 소파에 앉고 오후에도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놀랍게도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심장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이는 심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힘들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70대가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병원 생활로 이어지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 보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놀랍게도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30분에서 6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물 한 잔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78세 이영자 할머니는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집 안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더니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간단한 운동을 하루에 10번 정도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데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81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운동만 6개월 했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제 친구 김영호 선생은 85세인데 매일 아침 20분, 저녁 20분 산책하는 것만으로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20년 전보다 지금 힘이 얼마나 빠졌나요?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 차이를 느끼시나요? 그것은 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오미경 여사님은 나이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나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 감소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그 부담을 모두 받게 되니까요. 가장 무서운 점은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최대 10%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일주일 만에 10년 동안 줄어들 근육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 친구 정민수 박사는 82세인데 한 달간 입원하고 나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근육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근육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서 23분 동안 가볍게 움직이세요. 방 한 바퀴를 돌아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이철민 씨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 3번 해보세요. 또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운동도 좋습니다. 79세 김영애 할머니는 이 운동을 매일 하신 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하루 30분 걷기와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84세 박지영 할머니는 6개월 동안 매일 30분씩 걸었더니 당뇨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체중도 3kg 감량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운동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의자에서 10번 일어났다 앉았다 해보세요. 그것이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한 잔, 2잔, 아니면 전혀 마시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 신호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윤예숙 할머니는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병원에 오셨을 때 심각한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증가합니다. 왜 고가의 화장품을 바르는데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안에서부터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 동료 박정희 선생님은 79세인데도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 그 비결이 바로 하루 2리터 물 마시기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이 끈적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대철 할아버지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심한 두통으로 내원하셨는데 검사 결과 혈액이 너무 끈적해져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후 두통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 결석이나 심지어 심부전의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분 부족은 변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장에 수분이 충분해야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이미경 여사님은 물을 하루 6컵씩 마시기 시작한 후 20년간 고생하던 변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변색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옅은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68컵의 물 섭취를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강명호 씨는 책상에 물병을 두고 1시간마다 반 컵씩 마시는 방법으로 쉽게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 둘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자기 전에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제 친구 최영준 교수는 이 방법으로 만성 피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으며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해서 수분을 더 배출시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 마시기가 힘들다면 시간을 정해서 마시거나 주대용 물병을 활용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의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게 귀찮아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나 집에 있는 게 편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5년간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TV만 보며 지내다 심한 우울증과 함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증가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 동료 이민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사회적 교류가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6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식사량도 줄어들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영양 부족은 곧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제 환자 유명의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심각한 빈혈과 골다공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 2회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은 기대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3.7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운동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회적 활동 부족은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반면에 고립된 생활을 하면 치매 발병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친구들과 만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4%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퍼즐이나 두뇌 게임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해 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 조민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옆집 이웃과 10분씩 담을 넘어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의 활력소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78세 박영자 할머니는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며 인생의 제2막을 열었다고 합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친구와 차를 마신다든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자녀 가족과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규칙적인 만남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8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초등학교에서 주 2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활발한 생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오랜만에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법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외국어 몇 마디라도 말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이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제 환자 중 85세 장명호 할아버지는 이제 뭘 새로 배우나 기억력도 안 좋아지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권유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한 후 놀랍게도 기억력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옛 친구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관심 있는 영상을 찾아보는 재미에 푹 빠지셨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뇌의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최정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새로운 연결망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을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평생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 치매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10년간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8% 낮았다고 합니다. 넷째,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손님들 앞에서 새로 배운 요리를 선보였을 때의 뿌듯함, 처음으로 손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이정희 선생님은 87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며 주저했지만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간다든지, 평소에 안 읽던 종류의 책을 읽어본다든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길로만 다니지 말고 가끔은 다른 길로 가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에는 좋은 운동이 됩니다. 제 환자 79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매일 다른 길로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방향 감각이 좋아지고 동네 구석구석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이웃들도 많이 알게 되어 사회적 관계도 넓어졌습니다. 둘째, 취미를 하나 새로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76세 김영순 할머니는 평생 요리만 하다가 처음으로 베이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지금은 손주들이 할머니가 만든 쿠키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며 유튜브 사용법도 배웠고 다른 취미 생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고 노인 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사용법만 배워도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넓어집니다. 83세 최영우 할아버지는 코로나 시기에 화상통화 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매주 해외에 사는 자녀, 손주들과 화상통화로 소통하며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들으며 평생 관심 있었던 역사 공부까지 시작하셨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서로 격려하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72세 정미경 여사님은 문화센터 영어 교실에 등록했다가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이제는 그 친구들과 함께 외국 영화도 보고 때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 안내도 해주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98세의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고 87세의 새로운 언어를 완전히 익힌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뭘 배울까? 이런 질문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 하나, 새로운 운동 동작 하나.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뇌는 더 젊어집니다. 70대의 몸에 40대의 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일상 속 작은 변화들입니다. 시계나 휴대폰 알람을 30분마다 설정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상기시키세요. 저희 환자 김민준 할아버지는 거실 곳곳에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라는 메모를 붙여두었더니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TV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어 채널을 바꿀 때마다 일어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통화하면서 걸어다니는 습관도 추천합니다. 85세 이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통화하면서 방 안을 걸어다녔더니 하루의 걸음수가 1000보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둘째, 근육 유지를 위한 간단한 일상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가락 굽혔다, 펴기, 발목 돌리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식사 전후로 팔 들어 올리기, 어깨 돌리기로 상체 근육을 깨우세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를 10번씩 해보세요. 저녁 TV 시청 시간에는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510회 반복하세요. 79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이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무릎 통증이 줄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셋째, 물 마시기 습관을 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물병에 시간대별로 마셔야 할 양을 표시해두세요. 아침 기상 후, 각 식사 30분 전, 오후 3시, 취침 1시간 전 등 특정 시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 마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허브티나 과일을 넣은 물로 시작해보세요. 제 환자 강명순 할머니는 냉장고, 거실, 침실 등 집 곳곳에 물병을 두어 항상 눈에 보이게 했더니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마다 작은 달력에 체크하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을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 12회는 꼭 누군가를 만나는 일정을 잡아보세요. 동네 노인정, 복지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정기적으로 참여하세요. 82세 최영미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태극권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수업 후 점심 식사도 하고 때로는 쇼핑도 가는 즐거운 일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매일 한 가지 새로운 정보를 알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짧은 영상을 찾아보세요. 매주 한 가지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세요. 77세 박정우 할아버지는 매주 일요일에 새로운 산책로를 탐험하는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네의 새로운 곳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방향 감각도 좋아졌으며 때로는 새로운 이웃들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5가지 영역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제 환자 중 84세 윤성민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하루에 5분만 걷자라는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작은 목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시작이 지금은 하루 40분 걷기로 발전했고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계획을 세우세요. 아침형 인간이라면 아침에 더 많은 활동을 배치하고 저녁에 활력이 넘치는 타입이라면 오후 시간대의 운동이나 사회 활동을 계획하세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76세 김미영 할머니와 78세 박영수 할아버지 부부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물 마시기, 근력 운동하기를 실천했더니 둘 다 건강 검진 결과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을 못했다고 해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 환자 중 81세 이태영 할아버지는 뇌졸중 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항상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의사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실천 계획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냉장고, 거울, TV 옆 등 자주 보는 장소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두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도 축하하세요. 하루 종일 앉아있지 않고 30분마다 일어나 걸었다면 그날 저녁 자신에게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주세요. 이런 작은 성취감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 환자 중 80세 정영애 할머니는 달력에 매일 실천한 건강 습관에 별표를 붙였습니다. 한 달 동안 별표가 20개 이상 모이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했더니 이제는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70대, 80대, 90대의 삶의 질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로 결정됩니다. 오늘 30분 더 앉아 있느냐, 일어나서 움직이느냐의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7세 송미란 할머니는 80세의 무릎 통증으로 거의 걷지 못했지만 꾸준한 근력 운동과 적절한 수분 섭취, 사회적 활동 참여로 지금은 매주 산에도 오르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닌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 선생님, 80세에 시작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제 인생의 황금기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진짜 비밀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80대, 90대 건강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 건강을 챙겨야 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제 환자 중 92세 오정수 할아버지는 매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아플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 건강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89세 한미영 할머니는 동네 고양이들을 돌보는 일을 매일 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아무리 무릎이 아파도 나가야지라고 하십니다. 이 작은 책임감이 그녀를 20년 동안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동네 공원을 가꾸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미 모임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의 말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86세 윤재훈 할아버지는 마을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이야기들이 사라질까봐 걱정돼요 라고 말씀하시며 매일 조금씩 글을 쓰십니다. 그 책임감이 그의 인지 기능을 20대 청년처럼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은 의미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새를 위해 모이를 주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여러분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약을 챙겨 먹게 하고 걸음을 내딛게 만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오래 앉아있는 생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하루 68컵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것.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매일 작은 도전으로 뇌를 활성화하세요. 이 5가지 습관을 개선하고 여기에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이유를 더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고치실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에 그 답을 새겨두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건강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30분마다 움직이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만드는 비결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다른 이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